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재편의점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서 더 그러게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오랜만. 선거 때 저희가 거리에서 한번 네, 맞아요. 중구 그 무슨 네, 시장 앞에 박성준 후보 유세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한번 했었죠. 예. 그리고 처음이네요. 그 재선이세요, 이제. 네. 그동안은 사실은 뭐 이게 초선하고 또 재선은 또 의미가 다르고 또 삼선 되면 이제 그때부터 중진이고 이런데 또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마음이세요? 일단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4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어떻게 잘 해볼까, 어떻게 하면 당의 이름을 알리고 당을 좀 성장시킬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고민을 했다면 네. 제가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정말 이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의 디딤돌을 놓는 의미에서의 총선, 그런 네. 의미에서의 연합 정치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냥 총선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권 교체까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저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총선 이후에 이제는 또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새진보연합은 세 개 정당의 연합인 거잖아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 세 당은 다 어떻게 셋이서 함께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으로 갑니까? 아니면 각자 흩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제 저와 한창민 당선인은 이제 새진보연합으로 복귀를 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새진보연합이라는 것도 이제 선거연합의 틀거리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선거연합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플랫폼은 좀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새진보연합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기본소득당으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름을 돌아가는 거고 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계속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 네. 그런 정치연합의 틀거리는 현재 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창민 대표도 사회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건가요? 네,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예. 그 절차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린민주당 후보는 어디로 가나요? 열린민주당에는 당선인이 안 계시죠. 네, 저희가 저와 한창민 두 명의 명만? 당선인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다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는 컨셉이 되겠네요. 일단 사실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은 이제 네. 열린민주당에 계셨고 네. 그 사회민주당의 당원들도 사회민주당을 지키고 계시고요. 그 이제 후보들이 이제 새진보연합을 통해서 이제 선거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형식적으로는 이제 후보들이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을 네. 이제 확보를 했고 전반적으로 선거를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정도의 선거 결과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야권의 큰 본진이 네. 힘을 1차적으로 많은 힘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좀 결집을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결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인 상황에서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힘을 모아서 결집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먼저 평가 같은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더 많은 힘을 모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큰 승리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정권 교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이 야권의 가장 큰 정당의 어떤 일당이라고 하는 야권 내에서의 일당이라고 하는 지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조국혁신당 12석에
돌풍 막판에는 뭐 태풍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현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답답함과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다들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중심이 단단해야 이 확장과 어떤 속 시원함이라는 것도 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제일 심각했던 논쟁은 위성정당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 선거법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치개혁 이슈는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뭐 나름 열심히 해왔던 의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도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개혁의 산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라고 하면 당시를 돌이켜 보면 뭐 진보 진영에서도 차라리 병립형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정의당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캡을 씌우자 오히려 역으로 제도를 돌리는 제안들도 나오고 했을 때 그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지켜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혹은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지난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의 우리가 남겨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논의하면 진행이 안 된다. 늘 그렇죠.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났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고 또 선거 없는 1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정치개혁 이슈가 22대 임기 초반에 좀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의 이제 임기 초에 그러면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화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제도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경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22대 국회 초반에는 우리가 결선 투표제에 대한 합의를 좀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전에 두고 혹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논의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 초반에 선거가 없을 때 결선 투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 정권 교체까지 가는 국면에서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동형 비례제여서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도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좀 느끼십니까? 근데 위성정당 방지만을 포인트로 논의하면 저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례성을 어떻게 높여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할 때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 이런 한계들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늘리고 비례성을 높여야 위성정당 방지도 실효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과 정치인들의 의견인데, 그랬을 때 원포인트로 그것만 논의하면 이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우린 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저는 지금은 좀 오히려 다양한 선거제도 속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탐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 정개특위에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론조사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비례를 확대해야 되고, 비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도 좀 늘려야 되고, 다만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폐지하면서 예산은 묻고 정수는 확대하는 이런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 국민의힘 반대로 못해야 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면 의원 정수 확대까지도 좀 논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도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네. 것이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선거제도 개혁안을 들고 와도 비례성을 충분히 높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토론회라던가 그런 여론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국민 국회 불신이 또 정부 불신만큼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똘똘한 국회, 일 잘하는 국회의 좀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겠다 이런 판단도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22대 초반 어떻게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지 정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영수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영수회담 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언론 보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영수회담 어떻게 보세요? 자체 뭐 성공 가능성 이렇게 이거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일이죠. 근데 뭐 의제에 대한 사전에 합의 과정이 없이 만나게 되는 것은 영수회담의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영수회담이 결국에는 이제 합의문이 나오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그 합의문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협치고 또 양보와 타협의 과정인데 결국에는 그런 양보와 타협의 과정, 협치의 과정 자체가 생략된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영수회담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이 오만과 불통 그리고 독선으로 일관하는 국정운영 기조 때문에 정치 자체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을 또 갖고 계시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하고 사전 의제 조율 없이 그냥 만나자라는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의제 조율 없이, 그러니까 일단 뭐 중간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뭐 이렇게 삿바 싸움 같은 게 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환영 입장을 환영 입장 거의 1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환영 입장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역으로 근데 무슨 자신감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이냐?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다는 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논의의 범위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면 정말 모든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만난다고 했을 때 모든 의제에 대해서 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역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것은 그냥 각자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내자 이런 태도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 어떤 불신이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인 것 같기는 하고요. 과연 이 영수회담이 뭐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지금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인데 과연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회의적이신 것 같고 저로서도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냈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뭐 내각에서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사의 표명을 하는 이제 인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국정운영 기조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기조를 쭉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이 심판 여론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무게감을 대통령실이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영수회담에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